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번째 과목인 노동시장론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역시도 특히 1장에서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가면서 정리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중간중간 넘어가는 문제들을 꼭 복습할 때 병행해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노동시장 이해부터 봅니다. 1절 노동수요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수요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것, 먼저 이거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기억납니까? 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케이크, 그죠? 너무나 맛이 있어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더 물건을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한 노동 수요의 증가가, 상품에 대한 최종 생산물인 상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가, 먹는 소비 수요가, 소비자의 증가가 노동 수요의 증가로 파생됐다. 그래서 파생 수요, 유발됐다. 유발 수요. 그 기계가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도 뽑고 기계도 사야 된다. 같이 간다. 결합 수요다. 이거는 플로우의 개념인 유량의 개념입니다. 저량인 스타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가 결국은 노동 수요를 파생시켰다는 파생 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발 수요다, 파생 수요다, 결합 수요다, 이런 가수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발 수요죠, 결합 수요죠, 유량이죠. 4번 저량이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 한번 다시 봅니다. 최종 생산물의 수요에 의하여 수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에 찍어낸 그 케이크의 상품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의 수요자 때문에 수요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노동 수요를 증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 일종의 파생 수요다. 쉽게 설명한 3번이 그 문제입니다. 그와 연관돼 가지고 바로 3번이 4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문입니다. 생산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다 라고 부르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볼 거 없습니다. 이거 딴 거 보지 말고요. 3번인데,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 요소는 뭡니까? 노동 플러스 자본이에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다시 말하면 노동 수요는, 먼저 케이크는 먼저 단기 노동시장에서는 뭡니까? 노동만 있는 것만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즉 노동 수요는 그들이 만든 생산물, 그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그 수요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에 유발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번까지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7번, 8번, 9번, 그렇죠? 예, 이런 것들, 10번. 저는 같은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수요의 결정론이 뭐냐? 아닌 것 골라라. 아니면 다른 말로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7번, 9번 등등을 병행해서 복습할 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총 5가지 있잖아요. 5가지가. 첫 번째, 임금. 노동의 가격, 임금. 노동 플러스 자본, 자본의 가격. 뭐죠? 기계, 즉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죠? 그렇죠. 노동의 생산성.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해당하지 않죠. 요거는요, 노동 공급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임금 있죠. 자본의 가격이죠. 그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죠. 다 맞습니다. 1번만 틀렸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10번도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병행해서 풀면은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자, 12번입니다. 12번. 같이 보면 11번 같은 경우도 쉬운 거예요. 읽어주시고 또 11번은요. 요 문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A점이다. 여기가 뭐 B점이다. 여기가 C점이다.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이고 요때는요 반드시 뭔가 임금의 변화가 임금 W0가 W1으로 올라가든지 W2 내려가든지 반드시 곡선상의 이동은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죠? 곡선 자체가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임금 자체가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임금의 이동이 전혀 없고 임금 말고 5개 중에 즉 노동 수요, 즉 노동 수요의 결정요인 5개 중 첫 번째 임금을 뺀 나머지 4가지 요인에 의해서는 오른쪽이나 왼쪽이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 이동시킨다는 것은 임금의 변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임금의 변화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옆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임금은 그대로 여기 W 자리에 멈춰 있죠.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니까. 다른 거 2번, 3번, 4번 한 개 초과한다면 생산 기술이 있죠. 나머지 4개 이동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요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 버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풀지 않은 것들은 꼭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풀기 어려운 것들을 굳이 제가 모아서 많이 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생소하죠. 제 설명 잘 들으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이고 생산 요소는 노동 플러스 자본인데 더 있지만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여기에서는 노동하고 자본 2개만 있다는 전제하에 두 생산 요소가 요거다. 대체제다. 대체 생산 요소다.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다. A 말고 B로. 만약에 사과를 먹다가 사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에이, 사과 사 먹지 말고 배가 싸? 배 사 먹어.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는 것이고 반대니까 반대. 하나는 버리고 선택은 다시 말하면 A 가격이 올라가면 B는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는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때는 뭡니까? 기계값이 떨어진다. 종종보다 기계가 싸네? 야, 이때 사람 말고 기계사.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을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참에 기계 몇 대 더 사.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대체니까 하나가 올라가면은 여기 자본이 올라가니까 그죠?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반대.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요, 증가할 때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바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이잖아요. 임금의 변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 그거는 아마 3번 아니면 4번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임금의 변화가 아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생산 기술, 생산성, 이 4개는 무조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니까 곡선상이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이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왼쪽. 만약에 증가하는 쪽이면 1번일 겁니다. 자, 이게 반대로. 증가하면은 반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자, 16번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하고 자본만이 생산 요소인데, 그죠? 생산 요소인데,
몸만 대어도 이렇게 빨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다가 이거 대었어요. 자, 요것도 지우고. 됐죠? 이랬는데, 요거는 뭡니까? 보완제예요, 보완제. 대체제는 반대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빼고 저겁니다. 요거 버리고 저거.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 올라갑니다. 보완제는 뭐냐?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 커피 먹을 때는 주로 이제 블랙으로 저도 많이 먹지만, 일반적으로 설탕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있으면 설탕도 같이 사야 됩니다. 커피 살 때 설탕도 같이 사고, 커피 안 사면 설탕도 안 사요. 얘는 뭐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집니다. 보완제, 이거 중요합니다. 대체제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고, 자본이 올라가면 노동은 떨어지고, 자본이 내려가면 노동 올라갑니다. 근데 보완제는 자본이 올라가면 노동도 올라가고, 자본이 떨어지면 노동도 내려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 조건 같아요. 기계 싸네? 야, 이참에 기계 사! 그러니까, 바로 기계 사니까 자본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도 뭐요? 같이 올라가죠? 노동도 올라간다. 보완제니까. 이것도 임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째 그래프를 아니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올라가니까 요거네, 요거. 떨어지면 왼쪽인데 올라가니까 오른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A 그래프가 맞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쉽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웬만하면 다 풀어드릴게요. 다음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처럼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니까 하나가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감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잖아요.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은 곧 노동 수요니까 증가하고, 상승하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바로 DD처럼 요거 DD 그래프 요거죠. 노동수요 그래프를 말한 것이다. 맞잖아요. 2번 임금이 W1일 때 요거죠. W1일 때 노동수요량은 만나는 요거죠. 요거니까 L1이네요. L1이며 임금이 W2로 요거네요. 내려갔죠. W2로 하락할 때 노동수요량은 L2죠. 그럼 요렇게 하니까 요거네요. L2 앞에 거죠. L2로 증가한다. 맞죠. 수요곡선 DD, 아까 요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은 플러스. 정이 아니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는 노동 공급이고요. 얘는 봐요. 정해라 마이너스. 뭡니까? 음역관계죠. 음역관계. 하나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틀렸죠. 이것이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기업 판매 상품의 수요가 증대하면 뭡니까? 바로 기업 판매 상품에 만들어내는 케이크 상품의 수요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면 그 말이잖아. 만들어낸 그 빵이 많이 사서 먹으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면 그 말이죠. 당연히 노동 수요도 증가한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감소하면 왼쪽이다. 노동 수요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는 표현이죠. 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외의 문제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풀어주는 걸로 하고요. 자, 탄력성 문제로 넘어갑니다. 탄력성 문제로. 여러분, 탄력성 문제가요, 보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23, 24, 25 해갖고 27, 28, 29, 30, 31, 32, 33. 그죠? 34. 거의 34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한 서너 문제만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보고. 자, 먼저 두 가지입니다. 이것처럼 다음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론이 아닌 것, 이 중에 아닌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없는 것 골라라. 요거 하고요. 있는 것 중에서 내용이 틀린 것 찾아라. 그러니까 기억납니까? 장기적일수록 길수록 탄력적이다. 클수록 탄력적이다.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 얘기죠. 작다, 0에 가깝다, 비탄력적이다. 무한대다, 이거 큰 것이다, 탄력적이다. 그거는 뒤에 나와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 말은 곧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클수록 비탄력적이다 반대니까 틀렸죠. 작을수록 비탄력적인 것이 되겠죠.
이건 뭐냐? 탄력성 결정률이 4개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그죠?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있고, 노동의 대체, 뭘로? 자본으로. 반대로 말하면 자본으로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공급을 수요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틀리게 하려고. 자, 그러면 나왔잖아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4개 중에 첫 번째 말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율 맞지요.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 맞습니다. 노동의 이동 가능성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으로 노동의 대체 가능성. 뭘로? 자본으로. 그러니까 아예 자본으로의 대체 가능성.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이 이동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4번하고 25번하고 26번 요 세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 다른 생산 요소에 공급 탄력성인데 이걸 수요로 다 바꿔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 풀어볼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 자, 여기서 이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곤란성. 자,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곤란성. 뭡니까? 대체 가능성, 대체 곤란성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4번 같은 거 보세요.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예요, 수요 아니에요, 수요. 뭐야? 공급이에요, 공급. 다시. 공급. 요 있는 상태 틀리게 합니다. 대체 생산 요소 있죠? 공급 탄력성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24번도 3번에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고요. 25번도 4번 수요가 아니고 공급 탄력성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일부러 이렇게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곤란해서 넣은 겁니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니까 얼마나 대체하기 곤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으로서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만큼 곤란하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비과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거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다. 이것도 원래는요, 대체 가능성이 되는데 이걸 조금 이제 좀 비과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대체한다는 게 대체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대체 가능성.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래 내면 원래 안 되거든요. 똑바로 그냥 내도 맞출까, 틀릴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비과낼 필요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냈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예, 틀린 것 4번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7번부터는 아까 말한 클수록 탄력적, 무한대, 작을수록 비탄력적.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0번. 27, 28, 29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탄력성 틀린 겁니다. 같이 볼게요. 1번.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클수록 탄력적, 같은 말입니다.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다. 클수록 탄력적이다.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다. 딱 그런 뜻이거든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죠. 비탄력이 아니죠. 3번 같은 거는 볼 거 없습니다. 요거요,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할수록, 좋을수록, 용이하다, 좋다, 크다, 그런 말이죠. 탄력적 맞습니다. 작을수록 비탄력적 맞죠. 반대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번, 32, 33 다 같은 문제니까 그냥 풀어도 다 풀립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34번 풀어볼까요? 노동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임금자는 앞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이면 붙이는 데 쓰면 돼요. 노동의 탄력성.
임금자는 원래 생략 많이 하지만 이거는 생략하지 않고 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상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높다. 맞죠? 그죠? 숙련 정도가 높다는 얘기는 숙련공이 많다는 얘기는 인원수를 많이 안 뽑는 얘기입니다. 노동 수요를 그만큼 감소시킨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감소한다. 맞죠?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탄력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건 맞는 편이죠. 생산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다. 클수록 크다. 탄력적이다. 아시겠죠? 예, 다 맞는 건 다 맞는 건.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외 문제 풀어주시고 36, 37, 38, 39, 40번까지 5문제가 탄력성 구하는 공식 문제인데 36, 37, 38은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 것 같고 요걸 조금 좀 응용된 것이 39와 40번인데 39번을 제가 그냥 그대로 풀겠습니다. 풀어드리면 나머지는 뭐 39번, 40번은 39번처럼 제가 한 대로 풀면 되는 것이고 앞에 세 문제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에 어려울 건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39번입니다. 임금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뭐가 임금이 자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증가한 거죠? 얼마? 12,000원, 2,000원 증가한 것이고 고용량이 뭐죠? 노동 수요량이죠. 120명에서 108명. 얘는 뭐야? 감소네, 감소. 그죠? 몇 명 감소했죠? 몇 명 감소?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2명이 감소했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자 노동수요의 탄력성 요거죠. 노동수요의 탄력성 요거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짧게 쓸게요. 글씨를 굵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자 분모가 뭐죠? 분모가 자 임금의 변화율 분의 분자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은 뭐냐? 원칙 요건데 요거를 구하면은 임금 요거잖아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요. 뒤에 거 빼기 12,000 잠깐만 일단 앞에 거 분해한 다음에 잠깐만요. 공식이니까 일단은 자, 요거죠. 처음에 나는 앞에 거 만분해 자 그죠? 만 분해 뒤에 거 12,000원 12,000원 빼기 여기 돼 있으니까 말로 할게요. 뒤에 거 12,000원 빼기 만 얼마죠? 2,000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2,000원 빼기 얼마라고요? 빼기 만원이니까 얼마예요? 2,000. 한 다음에 곱하기 100. 변화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거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뭡니까? 앞에 거죠? 120명 분의 뒤에 거 108 빼기 120이니까 반대로 요거처럼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곱하기 100이고 결국 뭡니까? 거기 마이너스 12하고 2,00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분모인 요거 공 2개 빼고 공 2개 빼고 하나 빼고 얼마에는 20%고요. 분모가 20%. 분자는 뭡니까? 하나, 둘. 하나. 공이 올라가면 이렇게 120이죠?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20분의 마이너스 10 절대값이니까 20분의 10 2분의 1 얼마죠? 0.5가 딱 0.5 그래서 0.5가 되는 것이죠. 오. 정답 몇 번? 예, 0.5가 정답이 1번이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이 문제 그래 36, 37, 38번은요 이게 아니라 여기 분모가 요거 아까 전에 20% 분자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10 즉 결국은 10% 요거요 마이너스 10%죠. 마이너스 10 절대값이니까 10% 요 자체가 아예 딱 있는 상태에서 요걸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과정이 없단 말이죠.
바로 그냥 20% 분모, 10% 분자 이렇게 해서 바로 대입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죠. 39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40번 여러분에게 숙제 드립니다. 방금 39번처럼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 외 문제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서 봐주시고요. 이제는 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이거는요, 기본서 강의할 때 내가 막 표 그려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요, 굉장히 쉽다 그랬습니다. 쉽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도 쉽게 했다면은 이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게 느껴졌고, 자세했던 그 내용은 2차에서 적용할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약간 기본만 얘기하면은요, 한 명도 없는데, 그죠?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가령 한 10명 정도가 있을 때, 기업의 최대 이윤 극대화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 뭐죠? 한계 비용 MC하고, 한계 수입 MR하고, 이렇게요.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앞에서는 뭐냐? 앞에는 분명히 여기 보이죠? MC하고 MR인데 항상 MC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아질 때,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여기서 1명, 2명, 3명 일로 가는 거니까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그 얘기고, 만약에 이쪽은요, 이쪽은 MC가 오히려 MR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동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이윤 극대화 지점이니까 오히려 반대로죠.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그러니까 MC, MR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나올 때는 고용량을 증가시키고, 여기까지 될까? 얘는 뭡니까? 고용량이 같아질 때까지 얘는 감소시킨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나오면은 고용량을 증가, 부동호가 이렇게 나오면은 감소한다. 그 키포인트예요. 보세요. 그러면 먼저 MC, MR이니까 MC가 뭐죠? MC가 W에 W. 요게 이제 예를 들어 W. 잠깐만 요거를 여기다 합시다. 자, 요거. 요거요. MC가 요거잖아. W고. MR이 뭐죠? MPL. L 곱하기 P 요거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자가 없으면 그냥 한계 생산이 있으면 L 빼고 그냥 MPM 쓰면 돼요. P는 가격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시간대 임금이 4,000이죠? 왼쪽에다 써야겠다. 왼쪽에다가 4,000 쓰고, 원래 이게 같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 MPL이 얼마나? 10개네요, 10개. 10개 곱하기, 가격이 500원이네요. 500원이네? 이쪽이 보니까, 여기 4,000. 자, W가 4,000이고, 10 곱하기 500은 5,000이네요, 5,000. 그죠? 5,000. 그러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얘가 더 크네요. 요거 크네. 그죠? 그러면 MC, MR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늘린다. 찾아보세요. 임금 아니죠? 뭡니까? 요거 3번. 요거잖아요.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바로 46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때 47번은 반대예요, 반대. 보겠습니다. 그래, 같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이거냐 그 얘기예요. 이러면은 증가, 이러면 감소. 그죠?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증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밑으로 감소 그 얘기잖아요. 요게 이제 이윤 극대화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 임금이 3,000입니다. 항상 왼쪽이 MC입니다. 왼쪽이 임금이에요. 자, 3,000 나오죠? 원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여기 시간 5개죠? 5개 곱하기 얼마죠? 500원이잖아요. 얘는 2,500원이네요. 얘는 이렇게 돼 있네. 예, 2,500원이고 3,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오른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감소한다.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감소한다는 얘기죠. 몇 번입니까? 감소한다. 요거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봅니다. 48번, 49번, 50번 세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9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이 얼마요? 시간당 6,000원. 커피 한 잔 값은 300원일 때 한개 생산은 이게 뭐죠? 노동의 한계 생산, 뭐 노동의 한계 생산력, 노동의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성, 아니면 생산성, 력 다 빼고 그냥 네 글자로 한계 생산이니까 얘는 뭐죠? MP인데 노동 의자 있으면 L을 붙이고 얘는 없으니까 여기서 L자를 그냥 안 붙이다 그 뜻이 그냥 노동의라고 있으면 L 붙이고 없으면 안 붙이지 결국 똑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얘는 뭡니까? W는 MPL 없으니까 빼고 곱하기 P잖아요. 이거 같은 거죠? 임금 얼마요? 시간당 6,000원, 6,000원 이거로 자, 요걸 구하라. X 곱하기 얼마요? P 3,000원. 얼마를 곱해야 6이 나와요? 곱하기 3, 2, 6. 그죠? 2를 곱해야 돼요. 커피 2잔 요거잖아요. 쉬워요. 자, 48번 잠깐 볼까요? 48번? 잠깐 봐요. 48번 봐요. 자, 보시면 거기는요. 하루에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그대로 봐봐요. 5만원. 5만원을 이렇게 왼쪽에 써주고요. 됐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회사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팔린다. 이때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하루에 몇 개 생산하냐? 요것이 한 개 생산. 그러니까 이거로 X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원이잖아, 100원. 얼마를 곱해야 5만원이 돼요? 50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50번도 맞아. 50번은 참 재밌는 표현인데 똑같이 해볼게요. 끝에 노동의 한계 생산. 여기는 뭐 영어로 되냐? 여기는 L자만 P L자만 이제 써붙일 뿐이죠. 계산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풀어보니까 일단 한 마리 얼마예요? 가격은 14,000원이고 시간당 7,000원. 그러니까 임금이 7,000원이에요. 7,000원. 7,000원. 요게요. 이렇게 비워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7,000원. 그죠? 이꼬로 됐잖아요. 7,000원은. 그 다음에 노동의 생산은 몰라. X 곱하기 얼마예요? 14,000원. X 얼마를 곱해야 7,000원이 나와? 반이네, 반. 그러니까 0.5를 곱해야 7,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5는 2분의 1이잖아요. 그 답 1번.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뭐 산수예요, 산수.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부러 다 풀어본 겁니다. 하나는 돼 있었지만. 자, 51번입니다. 51번. 경쟁시장에서 하나 따지면 돼요. 별거 없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재 5명을 고용하여 한 개당 2,000원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2,000원 가격이. 이때 2,000원 판매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야. 자, 그럼 잘 봐요. 12,000원인데 팔고 있는데 현재 MPL은 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개 얼마란 얘기예요? 2,000원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나 얘기예요? 6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6. 얘가 뭐죠? 이제 MPL이 6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하면서 이윤 극대화하고 있다.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이 얼마요? 3,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른다면 현재 고용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이며, 그럼 여기는 요 공식으로 해서 현재 MPL이 6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얘는 3, 6, 18, 18,000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요? 2,000원일 때는 시간당 12,000원이지만은 3,000원일 때는 얼마에 18,000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당 18,000원이고, 이때 A씨는 노동 투입량 어떻게 하냐? 12,000원에서 18,000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올라갔잖아. 얼마요? 바로
증가했죠. 12,000에서 18,000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증가한 거예요. 증가. 아시겠죠? 증가했다. 요거잖아. 증가했다. 아시겠죠? 18,000으로 증가했다. 이해되십니까? 18,000원 증가. 이거 맞습니다. 18,000원 노동통령 그만큼 같아질 때까지 증가한 거잖아. 증가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문제 제가 쭉 보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좀 색다른 또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뭐냐면 56번부터 56, 57, 58, 59, 60, 61, 62번까지가 수요 독점하는 문제인데 한 두 문제만 잘 풀어볼게요. 저랑. 자, 58번을 풀어볼게요. 8번. 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와 수요 독점인 경우 비교입니다. 완전 경쟁이다. 누구나, 그죠? 누구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자, 수요 독점은 다른 겁니다. 너희들이 전국 어디에서 공부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몰리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인원수 더 적게 뽑고 임금도 더 적게 줍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완전 경쟁시장보다 임금이 더 적고 완전 경쟁시장에 있는 회사보다 더 적게 뽑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논리죠. 더 적게 뽑아서 비용 줄이고 일 더 시키고 또 그 인원 중에서도 임금을 더 적게 주고 또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게 바로 수요 독점이죠. 독점. 그 내용인데 자, 그 내용도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8번입니다. 수요 독점인 경우와 완전 경쟁인 경우에 자, 볼 거 없습니다. 뭐 경우에 완전 경쟁이니까 수요 독점인 경우 말하는 것이죠. 둘 다 이제 않을게요. 임금도 낮고 노동 수요량, 고용량도 낮다. 이거 임금 수준도 고용 수준도 모두 낮다. 이건 전부 다. 임금 수준도 완전 경쟁에 비해서 낮고 고용량도 이것도 낮다. 방금 설명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나 이 회사 이런 임금 줘갖고는 나 일 안 해. 나갑니다.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을 올려줘야 그만큼 안 들어가. 지금보다 임금을 인상해줘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게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수요는 임금이 올려주면은 그때 오히려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왜? 그 가격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는 그 얘기며 정부가 임금을 인상할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한다? 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수요인데 근데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독점수요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과 연관을 보기 때문에 다 중복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봐주시고 단 62번은 요와 관련해가지고 그래프와 연관된 겁니다. 요거요. 물론 시험 볼 때 요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갑시다. 다음 그림에도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인 경우입니다. 임금과 고용량. 임금도 적게 주고요. 고용량도 조금 없는. 이 기본이 기본. 단 D와 S는 요거 D와 S는 D는 노동 수요. 그죠? S는 요거 D는 노동 수요. S는 노동 공급이죠. 예. 디맨드 서플라이. 그리고 MFC 요거죠. MFC는 한계 요소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은요. 쉽게 말하면 한계 비용. 더 쉽게 말하면 MC에 MC. 그리고 여기 D 그래프는 VMPL 곡선과 D 곡선은 그래프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D는 얘는 곧 뭐예요? 얘는 곧 VMPL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MC는 결국은 MR이고 MR이 곧 VMPL이니까 만나는 요 점이 그죠? 요 점이 뭡니까? 바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여기 뭐니까 한마디로 기업의 최대 이윤 극대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요 지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요 지점인데 수요 독점이잖아요.
요 지점에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지점에서 고용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뽑기 때문에 바로 S가 아니라 요 점이기 때문에 EL에서 고용량 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 아니면 요 점이잖아요. 임금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요거, 요 낮게 요 점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WM과 EL, WM, EL 요 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63번부터는 또 계산 문제인데, 요 계산 문제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타임 쉬고, 좀 쉬었다가 요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노동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